전설의 아담, 산적을 잡은 할머니.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와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를 갈라놓은 산맥이 있으니 그것은 소백산맥입니다. 이 소백산맥의 중간쯤에 경상도 문경과 충청도 괴산 사이에 높고 험준한 큰 고개가 있는데 날아다니는 새도 쉬어가는 삼봉울이라는 뜻의 조령입니다. 우리말로는 세제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파괴된 국토 회복에 여념이 없던 17세기 중엽 당시 세제에는 산적 소굴이 있어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산적들은 한동안 인적이 드물어져 약탈할 게 없으면 마을까지 내려와서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고개를 넘어가려는 행인들은 물론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 항상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세제에서 산적에게 고초를 겪은 나그네와 백성들은 문경 고을 관할을 찾아가 저마다 갖가지 사연을 호소했기에 원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상주에 사는 장사꾼이 온데 세제를 넘다가 산적들에게 비단백 피를 몽땅 뺏기고 목숨만 겨우 건져 싸웁니다.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사또 소인은 아내와 함께 가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산적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아내를 뺏겼나이다. 참으로 분통하옵니다. 이 밖에도 가축을 뺏겼다는 농부, 한양까지 갈 노잣돈을 뺏겼다는 나그네 등등 사람들의 호소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원님은 산적들을 잡으려고 포졸들을 출동시켰지만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고개가 험하고 산이 깊어서 산적을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행인들은 자구책으로 세제 아래 주막에서 여럿이 모인 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알았는지 느닷없이 등장한 더 많은 수의 산적들에게 모두 재물을 털렸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산적에게 대항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모여 출발하는 행인의 수가 수십 명으로 늘었지만 이때도 여러 무기를 든 산적들이 나타나서 재물을 모두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일행 중 맨 뒤에 있던 한 명이 재빠르게 도망쳐서 관가에 신고했으나 포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날랜 산적들은 벌써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문경 원님은 골치 아픈 산적을 소탕하고자 밤낮으로 고심했지만 별 신통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 많기로 소문난 할머니 한 명이 사또를 찾아와서 산적을 잡을 묘책이 있다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또와 마주 앉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생각한 계책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또는 그 말을 들은 화색이 본 얼굴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할멈, 참으로 좋은 묘책이요. 당장 실행할 터이니 할멈이 수고를 좀 해주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허술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어가며 홀로 세제 고갯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좌우를 번갈아 돌아보며 다자구야 들자구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이기에 그 외침은 산속 깊숙이 있는 산적 소굴까지 들렸습니다. 산체에 있던 산적 두목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자 졸개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산적 몇 명이 급히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여전히 다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치는 이상한 할머니를 붙잡아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산적 두목은 눈을 부라리면서 다자구는 뭐고 들자구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듯 벌벌 떨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다자구는 큰아들 이름이고 들자구는 작은아들 이름이옵니다. 두목이 그런데 왜
깊은 산 중에서 두 아들 이름을 시끄럽게 부르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기에 혹시나 산중에 있을까 싶어서 찾는 것이옵니다. 두목은 두 아들을 대상으로 타자고나 들자고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적 무리 중에는 없었습니다. 두목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그런 이름을 가진 놈은 없어. 그냥 여기서 우리 밥이나 지어주면서 지내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 할멈 아들이 있을지 말이야. 할멈은 그리하겠다고 대답한 후 산채에 머물며 산적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인지 이따금 산마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산적들이 불러봐야 소용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타박하자 할머니는 그래야 서글픈 마음이 좀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가끔 할머니가 어디서든 타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쳐도 산적들은 그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목의 생일을 맞이하여 산적들이 마음껏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그날은 미리 준비해둔 술을 마음껏 퍼마시며 신나고 흥겹게 놀았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권하며 마시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산채 근처 고갯길에 올라가서 들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쳤습니다. 다른 산적들은 무관심했으나 두목은 달랐습니다. 두목은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과, 할멈, 왜 갑자기 청성맞게 아들 이름을 불러서 흥을 깨는 거야? 모두 즐겁게 노는 걸 보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째서 작은 아들 들자고의 이름만 부르는 거지? 큰아들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작은아들 들자구가 술을 몹시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슬퍼서 그런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깐 의심을 품었던 두목은 할머니에게 동정이 갔기에 위로해 줄 겸 술 한 잔을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전혀 술을 못한다면서 두목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목을 포함해 산적 모두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허겁지겁 고갯길로 올라가서 타자구야, 타자구야를 외쳤습니다. 잠결에 그 외침을 들은 산적도 몇 명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힘을 내어 다시 한번 타자구야, 타자구야를 외쳤습니다. 한편 사또는 할머니가 세제로 떠난 며칠 후부터 오후가 되면 토졸들을 데리고 세제 아래에서 몰래 숨어 대기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침이 들렸습니다. 들자구야가 두 차례 반복되자 사또는 모든 포졸을 동원하여 세제 아래에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타자구야가 두 차례 들리자 사또는 포졸들과 함께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들자구야, 타자구야는 의미 없는 신호였고 같은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산적들 상황을 알려주는 암호였습니다. 들자구야는 아직 술을 마시고 있다. 타자구야는 모두 잔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척 날래서 모두 잽싸게 달아났겠지만 잔뜩 술에 취한 산적들은 관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두목을 포함해 산적 일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세제에서 산적이 사라지자 할머니가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세제 마루에 제단을 만들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